자, 오늘은 87의 기출문제 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는 배제가 되고요. 실무 작업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다 상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화장품이 상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개인 기업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나다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그러면 회사 등록 메뉴에 이렇게 열고 들어가셔서 기존에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사업자 등록증과 하나씩 비교를 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사업자 등록 번호가 10123-33351 10123-33351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죠. 다음 상호명은 가나다 상사 맞고요. 대표자 이름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대표자 이름이 가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홍길동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럼 이걸 홍길동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홍길동이라고 대표자 이름을 하나 수정을 했고요. 다음 계엄연월일, 계엄연월일이 2015년 1월 1일이니까 여기 17번에 보면 계엄연월일 2015년 1월 1일로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수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장 소재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수서동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업태 도소매라고 되어 있는데 업태 역시 도소매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죠. 다음 품목은 여기 보세요.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기 부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를 화장품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삼성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번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강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삼성으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F2번 누르셔서 삼성세무서로 수정을 하시면 요 1번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잘못된 거 수정하는 문제들은 다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정을 완벽하게 다 하고 종료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배점된 6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가나다 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하나하나 체크 표시를 해 내려가면서 수정을 하라 그랬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 놓으신 다음 현금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현금이 1100만원이 맞으니까 이렇게 체크 됐죠? 당좌 예금 500만원 체크. 일단은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보통 예금이 1360만원 체크. 다음 외상 매출금 550만원 체크하시고요. 받으름이 380만원. 받으름 여기 있죠? 380만원. 받으름 밑에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38,000원 맞습니다. 다음 미수금이 650만원. 다음 상품 1,500만원. 예, 이렇게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해 내려 가십시오. 차량 운반구가 2,500만원. 차량 운반구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만원. 맞게 돼 있죠? 1,400만원. 다음 비품은 800만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340만원인데 여기는 336만 5천원 돼 있죠? 얘를 34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 보증금이 1,800만원 맞게 돼 있죠? 1,800만원. 자, 이렇게 차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 봤는데 지금 체크 표시가 되지 않았는 게 하나가 보이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5만 5천 원이 체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다가
대손 충당금을 추가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금액은 5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쳐주시고요. 이제 대변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1,200만원. 다음 지급범위 850만원. 다음 미지급금은 430만원. 다음 예수금이 87만원이 되어 있지만 87만원이 아니고 78만원이죠. 자, 여기에 78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요 예수금까지 체크가 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1,400만원 되어 있죠. 자본금이 5,432만 7천원.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변 대변의 차익이 사라지고 없죠. 이렇게 해서 수정이 완료된 겁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는 두 개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1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하단에 보면 하단에 전기분 재무제표 세 번째 보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있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외상 매출금하고 지급범위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불러오기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혹시 화면에 없을 때는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없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외상 매출금부터 비교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순서가 틀린 것은 관계없습니다만은 거래처와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자, 거린 위저덤 197만원, 거린 위저덤 190 맞고, 다음 자람 테커 108만원 되어 있네요. 자람 테커 108만원 맞아요. 다음 오케이더 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425만원이 아니라 245만원이죠. 이걸 245만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다음 지급원 갑니다. 자, 로직 인베스트먼트 500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로직 인베스트먼트가 500만원 맞습니다. 다음 인컴트루라고 되어 있네요. 인컴트루가 110만원 되어 있죠. 인컴트루 110만원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들어가야 될 거래처인 뉴랜더라는 거래처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여기다가 F2번 누르셔서 뉴랜더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240만원. 엔터 치겠습니다. 자, 1번 수정이 완료가 됐고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801번에 있는 급여 계정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라. 자, 적요 등록은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01번 급여 이렇게 찾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코드 번호가 나와 있을 때는 코드 번호 어디에든 마우스 포인터를 찍어 놓고 801이라는 코드 번호를 넣어 주시면 알아서 801번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801번의 급여를 찾으셨죠?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무슨 적요입니까? 현금 적요죠. 자, 여기 현금 적요 1번만 입력이 되어 있지만 2번에 넣는 게 아니라 3번에 넣으라 했으니까 3번. 그 다음 입력은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이라고 넣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수정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 종료하시고. 자, 이제 4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라. 자, 붕괴하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자, 첫 번째 날짜는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 날. 내년, 지금 현재 연도가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2019년도 문제입니다. 내년 2월 달에 2월 28일에 상환, 합기로 하고, 합기로 목적으로 잡아두고 거래처 진주 상점에서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1,000만원을 빌렸고 빌린 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하였다. 자, 일단은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예, 금액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변에는 내년 2월 달이니까 1년 이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진주가 되겠죠. 진주 상점. 예, 그래서 1,000만원. 1번 붕괴가 이렇게 붕괴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13일 날짜네요.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용 휴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광고 홍보용이죠. 자,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광고 선전비. 자, 금액은 33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자, 여기 보면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지만 카드사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 카드사 이름 여기 보면 국민카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래처를 국민이라고 검색하는 겁니다. 국민카드. 자, 33만원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10월 18일로 가겠습니다.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원을 매입하고, 자, 일단은 매입했으니까 요것만 먼저 분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3번에 상품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넣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고 되어 있는 30만원요. 자, 그러면 8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자, 이게 선급금이라는 계산 과목인 줄 알면은 굳이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안 그러면 8월 30일 날짜를 열어보고 분계를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8월 30일입니다. 0830 이렇게 주시면 선급금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선급금이라는 걸. 자, 그래가지고 10월 18일 날짜에 들어가시면 대변에 선급금이 30만원 있었죠? 선급금 F2번 누르셔서 거래처는 대전,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 250만원은 1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네, 대변에 보통 예금입니다. 네, 금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거래처는 역시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선급금하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꼭 빠뜨리지 않도록 넣어주시고요. 다음 11월 15일입니다. 북부 서점에서 회계부서용으로 필요한 서적 책입니다. 현금 주고 구입을 하였답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서적 책을 구매했잖아요. 자, 차변에 3번 이렇게 누르시고 도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책을 구입했으니까 도서 인쇄비. 네, 금액은 8만원 되겠죠. 영수증에 보면 8만원짜리 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했죠. 현금 8만원. 이렇게 해서 분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갑니다. 자, 날짜는 12월 4일이네요. 12월 4일 날짜.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사과의 주식 100주를 한 주에 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근데 처분 금액이 만원이고요.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주식을 처음 구입했을 때, 처음 구매했을 때 가격은 한 주당 얼마였어요? 5천원짜리였다. 5천원. 한 주당 5천원. 자, 그럼 일단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으니까 일단 대변 먼저 분기할게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요, 100주를 구입할 때 5천원씩에 구입했으니까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금액 50만원. 자, 그런데 이놈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만원씩 받고 팔았죠. 한 주에 만원씩. 그럼 100주니까 100만원인데 수수료 만원을 차감하고 받았죠.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오느냐? 99만원. 99만원 들어요. 99만원. 100만원에서 만원의 수수료를 빼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때 이 차변에 나와 있었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분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50만 원에 샀던 주식을 팔아서 99만 원을 받았으니까 49만 원 차이 났죠. 그 49만 원 많이 받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49만 원. 네, 이렇게 분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으로 갑니다. 12월 9일입니다. 관리부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를 5대 주문했습니다. 자, 주문은 거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견적서 금액이 10%입니다. 자, 전체 견적서의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에 10%면 한 개 띄면 150만 원 되겠죠. 150만 원을 뭐 했습니까? 지급했습니다. 자, 일단은 대변 먼저 분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 예금. 네, 금액은 얼마예요? 150만 원. 그렇죠?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돈은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했고, 예, 거래처는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우리 회사 이름이 가나다 상사고요. 상대방 거래처를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 상대방 거래처가 동아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동아상사. 여기다가 동아.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로 갑니다. 7번 12월 14일. 현금 시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적답니다. 실제가 장부보다 적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자, 부족하다는 말은 어디인지 모르게 현금이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대변에 현금, 네, 대변에 나갔습니다. 얼마가 부족합니까? 10,000원이네요. 10,000원. 네. 그리고 차변에는 원인은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 문제 8번. 자, 8개 분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날짜가 12월 19일입니다. 영업부 사원 최지방이 12월 5일에서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갈 때 지급받은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출장 갈 때 가지급금이라고 40만 원 처리했던 것을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썼는지 확인되어졌잖아요. 자, 이제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줍니다. 네, 금액은 40만 원. 자, 그런데 실제로 출장 가서 사용하고 온 돈이 35만 원이잖아요. 35만 원은 여비교통비가 되겠습니다. 800번대 여비교통비. 네, 3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5만 원 남았죠. 그 5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죄송합니다. 차변입니다. 차변에 5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 8번까지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자, 이제 문제 5번에 이미 입력된 전표 2개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는요, 11월 30일로 되어 있죠? 일단 조회 한번 해볼게요. 11월 30일. 자, 보시면 외상 매입금 1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읽어볼게요. 아연 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100만원에는 수수료 12,000원이 뭐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예금 계정에서 100만원이 나간 건 맞는데 이게 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이 중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수수료 12,000원. 자, 그러면 수수료 12,000원을 빼고 나면 98만 8,000원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은 98만 8천 원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변에 뭐라고 하셔야 되죠? 수수료였으니까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있죠? 800번대 거. 네, 이걸로 갑니다. 네, 12,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12월 10일 날. 자, 세금을 만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종업원 급여 지급 시에 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뭐죠? 급여 지급할 때, 월급 줄 때 종업원이 내야 될 세금이나 보험료를 미리 차감하고 주는 거, 원천 징수한 거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 자,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현금 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낸 게 직원들 월급에서 차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 수정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문제 6번 결산이죠. 자, 결산은 여러분들 이 결산은 자꾸 해봐야 여러분들이 쉽게 좀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수동인지 자동인지를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름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죠. 얘가 자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와 있죠? 자, 1번, 2번, 3번은 수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결산, 수동결산 둘 중에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자동결산을 뒤에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수동결산 먼저 하겠습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자, 1번 갑니다. 영업부의 소모품비로 계산된, 이건 비용입니다. 금액 중 사용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용이 12만원 있다. 자, 그러면 남아있다는 말은 안 쓰고 남아있는 건 이게 바로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분기 12월 31일입니다. 자, 결차입니다. 소모품. 네, 사용을 안 했으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금액은 12만원. 자, 그 다음에 결대에 소모품비. 네, 이렇게 해서 소모품비까지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분계 끝. 다음 두 번째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 가입을 했고 전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라 했습니다. 자, 월할 계산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보험료 납입액이 60만원 되어 있죠? 이 60만원이 1년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자, 1년분이면 한 달에 얼마가 되죠?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5만원 됩니다. 월 보험료는 5만원인데 밑에 기간을 보시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은 올해께 맞습니다. 나머지 9개월분은 내년 거잖아요. 한 달에 5만원씩 9개월 하면 45만원 올해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를 합니다. 먼저 올해께 아닌 걸 빼주겠습니다. 자, 대변에 결대가 되겠습니다. 결대 보험료. 네, 금액은 한 달에 5만원씩 9개월이니까 45만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차에 들어가셔서 선급 비용이 되겠죠. 내년도 비용을 올해 미리 선지급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기말 외상매출금 중에는 미국의 ABC사의 외상매출금 1200만원, 미화로는 $10,000입니다. 자, 결산일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결산일 현재의 적용 환율은 $1가 1,100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외상 매출금은 받아야 되는 돈인데 미국 돈으로는 $10,000였지만 우리 한국 돈으로는 1,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결산할 때는 1달러가 1,100원 하니까 자, $10,000 곱하기 1,100원 하면은 1,100만 원이 되겠죠. 자, 물건을 팔았을 때는 1,200만 원이었는데 결산할 때 환율로 계산했더니 1,1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결대해서 외상 매출금. 예, 그러면 거래처는 미국의 ABC가 되겠습니다. ABC. 자, 금액은 얼마죠? 100만 원이 떨어졌잖아요. 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이죠. 결차에서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습니다. 예, 100만 원 이렇게 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 결산이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자동 결산 하나 남았네요. 자동 결산 가겠습니다. 자, 종료하시고 자, 자동붕에는 결산 자료 입력이 가야 되죠. 결산 자료 입력이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주면 이런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대손이니까 위에 상단 툴바에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먼저 1%의 대손율이 맞습니까? 1%? 예, 1% 맞고요. 자,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음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음만. 그러면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음만 남겨놓고 자, 요 대여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고 가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지우고 난 다음에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음에 대해서만 결산 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을 순서대로 작업을 완료했고요. 나가실 때는 꼭 전표 추가를 하시고 나가시라. 자, 이제 마지막 7번 답안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조회. 5월에 보통예금 출금액은, 자, 출금액은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1월계표 가셔서 5월에 그랬으니까 0501부터 0531까지. 자, 보통예금 찾아서요. 대변에 나간 겁니다. 대변에 나간 거 637만 5천 원. 예, 637만 5천 원이 답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6월 30일 현재 매출처인 진주컴퓨터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진주컴퓨터라고 하는 거래처의 이름이 있죠.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6월 30일이니까 뭐 01부터 해도 되고요. 06, 03부터 해도 되고요. 뭐 관계없습니다. 끝나는 날짜가 0630이 되면 돼요. 계산 과목은 외상 매출, 외상 매출금입니다. 네,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거래처는 엔터 치시고요. 원하는 거래처가 진주컴퓨터입니다. 진주컴퓨터 있죠? 자, 쭉 넘어가더니 잔액이 1,500만 원 남아있네요. 1,500만 원 적으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3월 중이라 그랬습니다. 또 1월계표 갑니다. 자, 날짜는 3월입니다. 03, 01, 03, 31.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 있죠? 자, 복리후생비의 금액을 물었습니다. 요거 현금란 55만 6,300원.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산 회계 87회 문제풀이까지 다 모두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답안을 이렇게 찾으셨으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요 이론 답안과 실무 답안을 여기다가 기재를 하셔서 반드시 이 답안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USB에 저장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